안녕하십니까. 법률저널 뉴스 이아름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각종 고시 뉴스를 보다 정확하고 세밀하게 전달하기 위해 영상 뉴스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이번 11월 달은 각종 고시 합격자 소식이 계획돼 있어 수험생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외교관 후보자를 양성하게 되는 국립외교원 앞입니다. 국가를 대표해 외교 일선에 나설 인재를 뽑는 만큼 그 경쟁도 아주 치열했는데요. 어떤 인재들이 뽑혔는지 그 면면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부는 2013년도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에 총 43명이 최종 합격했다며 사이버 국가고시센터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에는 975명이 출원해 1차 시험에 360명이 합격했고, 이 가운데 2차 시험에 합격한 57명이 지난 11월 1일부터 2일까지 열린 3차 면접시험에 응시해 그중 43명이 최종 합격했습니다. 최종 합격자 중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반 외교 분야는 32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 외교는 8명, 외교 전문 분야에 3명이 합격했습니다. 합격자의 평균 연령은 26.58세로 올해 외무 5등급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연령대별로는 26에서 29세 합격자가 39.53%로 가장 많았습니다. 여성 합격자는 총 25명으로 전체 합격자의 59.1%를 차지해 올해 외무 5등급 59.5%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최고 득점의 영예는 2차 시험에서 74.25점을 받은 일반 외교 분야 24살 홍다혜 씨가 차지했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스펙의 소유자들이 합격했으며 이들 중 올해 21살의 최서희 씨가 지역 외교 아프리카 분야 프랑스어로 합격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번 외교관 후보자 선발 시험은 과거 외무 5등급 시험과 달랐는데요. 바로 다양한 우수 외교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번 시험은 일반 외교, 지역 외교, 외교 전문 분야 등 3개 분야로 나눠 시행됐습니다. 2차 시험은 국제정치학과 국제법, 경제학 등 전공평가 시험을 치르는 한편 이 세 과목을 통합하는 학제통합 논술 시험도 실시했습니다. 특히 지역 외교 분야는 중동과 아프리카 등의 지역 정세를 비롯해 해당 지역 언어에 능통한 자를 선발하는 만큼 3차 면접 시 해당 언어로 인터뷰하는 등 어학 능력을 검증하는 단계를 강화했습니다. 국제통상 등 외교 전문 분야는 관련 분야 전문 지식과 경력 등에 대한 폭넓은 검증을 실시했습니다. 최종 합격자 43명은 1년간 국립외교원에서 교육을 받게 되며 교육 내용에 대한 성취도와 공직 수행 자세 및 가치관, 외교 업무 수행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 중 39명을 5등급 외무 공무원으로 최종 임용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보다 생생한 합격 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수석의 영예를 차지한 홍다혜 씨를 직접 만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홍다혜입니다. 네, 수석으로 합격을 하셨는데 소감도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도 믿겨지지가 않고 얼떨떨한 기분입니다. 네. 부족한 제가 이렇게 감사한 자리에 서게 되어서 그동안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도 이제 합격의 비결을 꼽는다면 어떤 점이 이렇게 중요했다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이 시험을 준비하면서 여러 번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끝까지 왜 내가 외교관이 되고 싶은지를 스스로에게 물어가면서 그 어려움을 극복했던 것이 합격의 비결이라면 비결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 외교관이 되고 싶다. 특별히 이렇게 준비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외교관이 되고 싶었고 그로 인해서 외교학과에도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멕시코에서 1년 정도 생활할 기회가 있었고 그곳 한글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한국을 알리고 또 한국을 대표하는 일이 주는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이제 시험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전반적인 그렇다면 수험 생활은 어땠나요? 첫 고시 입문에서부터 합격까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신다면요. 저는 2011년에 한국에 돌아온 이후에 학교에 복학을 한 상태에서 외국어, 특히 영어와 제1국어 중심으로 1학기에는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방학 때부터 본격적으로 PSAT 공부를 시작을 하면서 학원 1차 강의를 수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2012년도 외무고시에 응시를 하였지만 고배를 마셨고 같은 과 선배들과 함께 스터디를 조직하여서 지속적으로 그 이후부터는 같이 답안을 작성해 가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외무고시 응시를 하고 마지막 이번 국립외교원 시험에 응시를 하여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 PSAT 공부를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어떤 점이었나요? PSAT는 제한된 시간 동안에 상당한 사고력과 이해력을 측정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많은 수험생분들이 긴장을 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다는 점 역시 PSAT의 가장 어려운 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우선 충분한 공부도 중요하지만 그날 당일에 얼마만큼 자신의 마음 관리를 할 수 있는지, 평정심을 관리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변수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전략도 세워야 될 텐데, 디데이 30일 앞두고, 일주일 앞두고 또 그런 것들이 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처음 PSAT 공부를 시작을 하면서는 기본 이론 중심으로 학원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 달 정도 시간을 앞두고서는 지속적으로 학원 모의고사 문제나 기출 문제를 풀면서 감각을 익히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종 일주일 동안은 무엇보다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기존에 풀었던 기출 문제들을 다시 풀어가면서 익숙한 문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점수도 잘 나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자신감도 좀 더 붙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학제 통합 논술 시험은 또 어떻게 준비를 하셨나요? 학제 통합 논술 시험이 이번에 처음 도입된 시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보가 많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안전행정부 사이버 국가고시센터의 예시 문제가 게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같이 스터디를 했던 친구들과 함께 풀기도 하였고 또 학원에서 그런 모의 시험 문제를 구해서도 풀기도 했지만 아무래도 기존 논술 과목에 바탕을 두어야 하는 시험이다 보니까 기존 공부를 보다 충실히 하고 그 세 과목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험이 기존 2차 논술 시험과 어떤 점이 좀 가장 달랐나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기존 2차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2차 시험 과목 같은 경우에는 보지 않은 부분 없이 두루두루 꼼꼼하게 다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학제간 통합 논술 시험 같은 경우는 그 세 과목이 어떻게 중첩될 수 있는지, 그 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하는 작업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스터디 멤버들과 함께 그 부분 주제들을 몇 개 골라서 이와 관련해서 각 과목별로 어떻게 이를 분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서로 생각을 해보고 그 생각을 정리해서 공유하면서 연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2차 시험에서 가장 어려웠던 과목을 꼽는다면? 모든 과목이 쉽진 않았지만 그 중에서도 한 과목을 꼽으라면 저는 이번에 국제법이 가장 난해했던 것 같네요. 제가 ICC 그러니까 국제사법재판소와 관련한 내용을 그 전날 보고 가긴 했지만 이를 꼼꼼하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1번 문제로 그것도 40점 배점으로 나와서 상당히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답안을 써 내려가면서도 굉장히 자신이 없어서 많이 고민도 했지만 나름대로 이제 머리를 쥐어짜가면서 답안을 작성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점수도 괜찮게 나와서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올해 면접 시험이 굉장히 어려웠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면접 시험 준비는 어떻게 했고 실제 시험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궁금한데요. 우선
외교원 2차 시험이 끝나고 그동안 알고 있었던 분들과 함께 스터디를 조직했습니다. 그래서 10분 정도가 모여서 5명씩 두 조로 나누어 주제를 각각 정한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스스로 문제를 작성해서 풀어보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국문 토론과 개인 발표를 위주로 진행을 하였고 또 일부 친구들 간 따로 영문 토론을 준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외무고시의 경우에는 따로 학교에서 하는 언어교육원 프로그램을 수강하면서 원어민 선생님의 지도도 받긴 하였는데 이번 국립외교원 시험과 같은 경우는 제가 2학기를 학교를 다니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수강을 하지 못했고 그냥 함께한 스터디원들과 일주일에 2회 정도 30분씩 외국어 토론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도 어떤 좀 팁을 주신다면요? 워낙 공부 방법도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정답을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우선적으로는 현재 준비하고 계신 2차 논술 과목들을 세 과목에 충실히 공부하시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 세 과목이 한데 어우러질 수 있는 주제들을 생각을 하셔서 이에 대해서 자신의 나름대로 답안 구성을 하는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네. 수험 기간 중에서 난 이게 가장 힘들었어. 그런 점은 어떤 점이었어요? 많은 수험생분들이 느끼고 계시겠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불확실성이 아마 가장 어려운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 또한 이번 외무고시에서 제가 같이 스터디를 했던 선배들이 모두 합격을 하였기 때문에 더욱더 그 부분이 크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또 제가 왜 외교관이 되고 싶은지를 계속 스스로에게 물어갔고 또 향후 외교관이 돼서 활동하는 모습을 그려보면서 그런 어려운 점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첫 국립외교원 입학생으로서의 각오도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떤 폭으로 임하실 계획이신가요? 저 역시 한국 외교를 위한 첫 후보생들을 선발하여서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이 처음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문화외교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중점을 두어서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먼저 소통 측면에서 외국어 소통 능력을 기르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또 국제 정세나 각 국가들의 문화나 또 정치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공부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는 그런 공부에 최선을 다해서 향후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알리고 또 한국의 국익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외교관이 되고 싶습니다. 네. 특별히 이렇게 롤 모델이나 내가 굉장히 이분은 존경스러워서 이분의 모습을 담고 싶다 하는 그런 분을 계시나요? 많은 외교관분들께서 존경하는 분이시겠지만 저는 특히 현재 유엔 사무총장이신 반기문 사무총장님을 존경합니다. 반 총장님은 현재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계시고 또 외교관으로 재직하실 당시에도 국민들을 위한 봉사정신이 투철 하셨던 분입니다. 물론 현재 유엔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전 세계를 위해서 활동하시지만 반 총장님께서 전 세계에 한국을 알리고 계신다는 점은 무엇보다 명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외교부에서 재직하실 당시에도 영사 콜센터를 처음으로 반 총장님께서 만드셔서 해외에 있는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쓰셨고 또 본인이 근무하고 계신 지역에서 재외국민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경우 언제든지 달려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 또한 저런 봉사적 정신과 열정을 배우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그 수험생들에게 도움되는 한마디 좀 해주신다면요? 무엇보다 저도 수험생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 역시 모든 분들을 응원하고 모든 분들의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이렇게 결국 꿈을 이룰 수 있었다는 점에서 모든 분들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신다면 원하시는 꿈을 모두 이루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주변에 이렇게 항상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감사의 말씀 전한다면요?
무엇보다 가족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언제나 저를 믿고 기도해 주셨던 부모님과 또 응원을 아끼지 않았던 동생에게 감사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또한 함께 공부를 하였던 선후배와 동기들, 또 지금까지 저를 지도해 주셨던 많은 은사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 저를 위해서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모든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